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구급 시험이 올해 2016년 구급 시험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솔직히 오늘 아마 이 해설 강의는 오늘 시험만 보는 학생들이 많이 볼 거라 생각지는 않아요. 오늘의 희망감 속에 정말 너무 즐겁게 놀 것 같고요. 전 찬성합니다. 오늘 즐겁게 노시는 거 정말 찬성하고요. 하지만 저는 제 가르친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왜 답인지에 대한 설명은 잠깐 드리는 게 옳은 것 같아서 해설 강의 나섰습니다. 아무튼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서울시 문제는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지난번 지방지 문제가 아주 쉬웠기 때문에 그 지방지도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일부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보다는 쉬웠어요. 실제 여러분 채점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잘 풀었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저 수업 들은 학생들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 예로 넘겨보면 몇 번 문제 있냐면 특히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A책형 문제를 풀 건데 뒤쪽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대요. 뭐 대한제국 이야기 우리 언제 어디서 황제직이 했느냐 대한제국을 선포했느냐 어디예요? 황구단 원구단 왜? 절대로 잊어먹을 수 없다. 왜요? 올해 선생님은 제자 모임 오기로 했잖아요. 어디에서? 그 황구단 원구단이 있었던 조선호텔 잊혀지지 않잖아요. 우리 거기서 뷔페 먹기로 했잖아요. 기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꼭 좋은 성적 맞아서 올해 11월에 여러분들과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16번 문제 박영효 이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죠? 박영효 이야기 뭐 김옥균 이야기 김홍준 이야기 이런 근대사의 주요 그 인물들이 다 선지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요. 틀리면 진짜 양심 없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일어난 사건 나왔던 문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제주 4.3과 여순 사건을 반드시 구분하기도 했고요. 아니 김구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와 더 나가서 영훈 선생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반드시 비교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려요. 영훈 형과 김구의 서거 시기가 다르다. 아니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시기가 다르다. 반드시 구별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지 이분인지. 아니 그것도 헷갈릴까 봐 아예 김구 선생을 그 저격했던 그 암살범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줬잖아요. 안두희가 바로 뭐라고? 대한민국 현역 육군 장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틀릴 수 없다. 더 나가서 여러분 보면 20번 문제도 여러분들 우리가 까르르고 재밌게 들었던 맞아요? 박정희 뭐 유신까지 이야기 쭉 나와 있잖아요. 유신의 붕괴까지 이야기가 쭉 소개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실제로요. 자, 속으로 생각하시죠. 네가 이렇게 보기 쉽지 않 편하게 보는 거지. 아니요. 이제 문제 한번 직접 보시면서 쉬운 날 어려운 날을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저거 수업 들었으면 제가 어떻게 수업인지 다 아실 거고 제가 뻥을 치지 않지도 아실 거고 실제 우리 수업 시간에 변호인도 안 변호인도 여러분이 너무도 잘할 거기 때문에 확인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갑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 관련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나와 있죠. 어느 나라 나왔으면 여러분 잘 아는 뭡니까? 부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부여에 관한 유명한 기록이도 오고 연구 나와서 정말 부여고요. 더 문제 좋은 건 뭐냐면 옳지 않은 게 하나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그냥. 그죠? 1번 수강 강의를 때 맞죠? 2번 여러 가들이 맞죠? 그죠? 사출도 봤고요. 순장 보셨고요.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 해서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이 부여가 마지막으로 멸망한 건 언제요? 5세기 문자명왕 때. 그래서 고구려의 최대의 영토를 보여준 게 바로 문자명왕이었다라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몇 번? 4번. 여기는 또 뭐냐면 계속 여러분한테 제 잘난 체가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올인원 교재 1권 629페이지 보시면 정확히 소개되어 있는 내용. 그렇죠?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의 경쟁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발휘하게. 여러분, 이 문제 이게 연도 외우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면 삼국의 발전을 순서대로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교재로 치면 이게 하나씩 나오죠.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가 이렇게 4개가 나온 거죠. 그죠? 세기별로 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4세기 이야기 나오면 되겠죠. 어딥니까? 4세기 말 5세기 초 이야기. 그게 바로 어디예요? 다죠, 다. 그죠? 고구려 광개 두량이 신라 왜군을 물리친 이야기. 그 다음에 5세기 이야기가 뭡니까? 고구려 남아에 대항해서
남아에 대해서 나제 동맹이 뭐 맺기도 했지만 백제가 어찌 고구려 남아에 의해서 결국 한강역을 빼앗기고요. 그죠? 한성역을 빼앗기고 어디로 갑니까? 옹진을 전도한 이야기. 이게 5세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6세기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과 손잡고 한때 한강역을 회복하였으나 결국 신라의 배신 속에 어째요? 다시 상실하고 신라를 가야와의 연합군과 연합해서 공격해서 결국 여기서 패배하고 전사한 이야기. 4, 5, 6 마지막 여기가 바로 뭡니까? 7세기 이야기잖아요. 백제 이 과정에서 7세기 때 신라만 14패 기억나요? 그 순서 어떻게 입니까? 다, 그 다음에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답이 3번인가요? 맞죠? 가봅시다. 3번 가겠습니다. 삼국시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것 또한 오리논 교재 80페이지와 87페이지 보시면 될 거고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1번 부유한 능산이 발견된 백제 대학로는 맞아요. 이제 문제 진짜 어렵게 되면 대학로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쉬웠잖아요. 대학로는 신선이 산다는 그래서 어째요? 도교 신앙에 담겨 있다라고 배웠고요. 2번 삼국의 윤회설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업설이라는 이름을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업설은 뭐다? 왕의 권위도 강화시키고 귀족의 특권도 인정했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다? 업설. 업설의 의미가 뭔지 우리 아시고요. 그죠? 업설과 더불어서 우리가 윤회 이야기 배웠잖아요. 이거죠. 너무 쉬운 이야기. 자, 밀교가 여러분이 낯설다면 이제 밀교는 조금 더 들어가보면요. 여러분 저는 밀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밀교는 좀 독특해요. 중국이 이게 다른 인도나 중국의 밀교가 좀 다르게 이게 되게 실전사 강조하는 이론보다는 실전사 강조하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현실 속에 복을 비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강한 거죠.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질병 치료나 자식 출산 이야기나 혹은 국가적인 외적의 방어나 뭐 이런 이상한 기이한 기사들이 꽤 많아요. 그게 밀교거든요. 근데 여긴 잘 모르더라도 너무 쉬운 이야기 4번 겸익 어느 나라 승려입니까? 백제의 승려잖아요. 너무 단순히 풀렸던 다음 몇 번요? 4번 문제. 오케이? 다 꼬르네 아무 지장 없다. 4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갈 왕의 재임견이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거 나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자료를 이 왕이 누군지 나와야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틀려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 지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려봤어. 그죠? 발해 이야기는 발해의 주요 국왕이 무왕, 문왕, 선왕인데 이거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 차례 보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책으로 보시면 60페이지 61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문왕, 무왕 이야기 있고 여기가 선왕 이야기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편에 이제 고구려 계승 시대 이야기 나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료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이렇게 4가지 페이지 나눠져 있다는 거. 발해는 발해 이야기를 쭉 모아놨잖아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어느 왕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흑수말갈 우리 나누는 거죠. 이 흑수가 어찌 소위 당에 대한 외교적인 접근 노력 그 과정에서 발해의 위기감 그래서 발해의 뭡니까? 대응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바로 뭡니까? 장군 시켜서 산둥반도를 치기도 하고 요소지역에서 당군과 대립 하기도 했던 왕으로 치면 누굽니까? 무왕. 갑시다. 무왕을 찾으시면 1번이 누굽니까? 삼성육부 문왕이죠. 당과의 관계 개선 이야기. 여러분 해동성공은 뭡니까? 9세기 선왕 이야기였죠. 그리고 3번 왕을 황상이라 표현한 거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뒤에 자료편이 실려 있잖아요. 에? 문왕 이야기고요. 마지막 일본이 보낸 외교 문서에 고구려 계승을 실. 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이게 바로 무왕 이야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5번 문제. 고려 대장경에는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오리독 이제 151페이지 보시면 아니 여러 차례 듣기도 했고요. 고려의 인쇄수만 쫙 정리되어 있잖아. 그렇게 목판 인쇄, 활판 인쇄, 짜짜짜. 기억나요? 대장경은 경, 율, 론 3장으로 구성돼. 맞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이 론을 쓴 사람도 있었다 우리나라에. 그게 그 유명한 원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장 구성된 게 바로 대장경이다. 초조대장이 언제 권한 침략기 맞죠? 의천을 이 평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원래는 뭐라고 올바른 표현 교장이라고 했잖아요. 속장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교장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계속 썼으니까. 의천은 그래서 이거 편찬에서 뭡니까? 교장도가 만들잖아요. 그때 뭐가 송과 말장난 쳤네. 금이 아니라 뭐예요? 여의 주석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또 헷갈릴까봐 또 제가 어디에 실어놓게 됐냐면
대외관계도 딱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이 간발에서 헷갈리면 이거 문화평 보면 머릿속에 잘 기억 안 남잖아. 그래도 고려의 대외관계 보면 어디 실려 있어요? 거란 침략 이후에 여기도 실려 있지만 대외관계 보면 거란 침략 이후에 이제 거란이 30년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동북아시아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송, 요, 고려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균형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고려는 어째 이제 송과 요에 이제 여러 주석서를 모아다가 이렇게 간행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 쭉 실려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몇 번? 3번. 이게 불탔기 때문에 여러분 몽골 침략기 때 만들어낸 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는 제조대장경, 다른 말로 8만 대장경을 들었잖아요. 다음 몇 번요? 3번. 이게 뭐로 바뀌면 돼? 요. 다 아시는 거. 6번.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오고 오리논 교재 110페이지면 쫙 실려 있고 맨 위쪽 부분에 파트 무신적 막 들어가는 아니 더 나가서 저 이제 제 조교가 말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공단기 이렇게 댓글에도 썼다 하더라고요. 강민성 이거 갖고도 정근대표 연도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거 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요 여러분 중에 자 다시 이래 합시다. 그걸 연도로 푸는 게 변태죠 이게. 여러분 우리 무신자군의 집권자 순서도 우리 정확히 다 알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의방이나 정중부 하시고요. 그 다음 누가 집권했어요? 경대승이 보셨고요. 그 다음 누구 보셨습니까? 이의민 아시고요. 마지막 이제 최실가 얘를 보는 거잖아요. 이 순서 모르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자, 이 사람들 몇 년 집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순서 모르는 사람 손들어 보자고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거기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얘들이 무신제범 일으켰어요. 누가 반발하겠어요? 문신이나 교정 승려들 바로 반란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 뭐 나왔습니까? 김보당이 아니라 나와 있고요. 맞죠? 그리고 경대승, 이의민 집권 이하고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의민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설명해 준 거예요. 기억나요? 이 이의민이가 깜찍한 놈이었다고. 지가 왕 되고 싶었다고. 얘가 얘 신라 땅이죠. 경주 출신이라서 얘가 왕 되고 싶어서 당시에 일어난 난여도 뭐 김삼이 효시민 난과 지가 내통하게 됐대 심지어. 그러니까 이의민 집권기에 있었던 게 바로 뭐야? 김삼이 효시민 난여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심지어 반란의 수괴들과 손잡고 왕 짓고 지가 왕 한번 해보셨던 게 이 깜찍한 이의민이었다니까. 오케이? 이거 김삼이 효시민 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최충원 집권하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뭐? 중방보다는 새로운 최고 집정부가 세워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라고? 교정도감. 오케이? 순서 맞춥시다. 아니 여러분 중에 이 순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죠? 그냥 이야기를 다 하는 거잖아. 확인만 하면 되지. 첫 번째가 뭐? 그래서 가. 그리고 이의민 집권기에 다가 터질 거고. 그죠? 마지막이 뭐예요? 최충원 때 교정도감 설치됐고. 이 순서를 왜 냈죠? 답은 너무 쉬운 몇 번요? 1번. 이걸 연도로 풀고 있으면 걔가 변태죠. 그 친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정근 대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현 대표는 차라리 연도를 물어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연도를 물어본 문제가 또 없잖아요. 보시면. 아시죠? 갑니다. 7번 문제. 고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리논 교재 101페이지. 이 문제 대부분 이제 성종 때 정비과정 나와서 이게 101페이지 실려있고 105페이지 여기 뭐냐면 고려 이제 과거제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봐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1번 정치 당과 송이제도를 참고하여서 이성육부로 5의 X야? 5 맞죠? 여기 독자적 관제도 일부 있는 거잖아요. 2번 지방은 5도 양계 경기로 구성되어 있고 맞죠? 태조부터 아니죠. 12목 언제라고요? 성종. 그리고 여러분 5도 양계를 정비한 건 누구? 현종. 호 보는 거잖아요. 다음 몇 번이요? 너무 쉬운 2번. 이건 절대 틀렸을 리가 아무도 없고요. 3번 관리된 과금서 있고요. 무가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맞죠? 거의란 말이 맞는 거야. 그죠? 이 말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성조도 최승로 시무 18조 맞는 거고요. 다음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 별것도 아니고요. 8번 가봅시다. 저 말 빠른 거 아니죠? 그죠? 예. 아니 너무 늦게 가도 여러분이 치료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충수당 때 개혁정치로 옳은 거 나와 있죠. 오리논 교재 116페이지면 충수당 얘기 다 실려 있고요. 오케이? 아버지가 사이 들었던 거 기억나죠? 충렬왕이랑 우리 다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뭐 중조 사건이라는 진짜 나 뜻거리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볼까요? 1번 원의 연호와 관제를 폐. 이건 누가 하겠어요? 반원자조했던 당연히 공민왕 때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어째요? 실제로 지 엄마가 원의 공주인데 뭘. 2번 공민왕도 그렇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공민왕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명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반원자조의 기치를 딱 등장한 게 바로 누굽니까? 공민왕이잖아요. 2번 몽골풍과 풍은 아니겠죠. 몽골풍이겠지. 풍의 의복과 변발의 폐지. 이게 바로 언제입니까? 공민왕 때 이야기죠. 3번 사리먼. 이게 바로 누구야? 충성왕이. 다음에 3번 아주 쉽게 푸는 문제. 정치동감은 누구였어요? 충무광이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다음에 몇 번요? 3번 가봅시다. 9번 자 이걸 틀린 학생도 있나? 근데 이거 갖고 게시판에 글이 있었다 하던데 이 공단 게시판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죠? 9번 오리농교제 24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 고려말.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조선 초기 대외관계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 외운 모습이 없으면 한 글자가 외워지지 않는 게 없으면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한국사는 보자고요. 옳지 않은 거 갑니다. 고려말 조선초 요동정벌 이야기. 1번 우왕투 최영 명예 천령이 설치 요구에 요동정벌계. 그래서 어째요? 이성계를 선봉으로 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이성계 안 가고 그 유명한 가장 유명한 유턴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위화도 해군. 1번 맞고. 2번 태조 이성계 태조 때 요동정벌 추진했고 그 대표 인물이 누구라고요? 정도전. 군사활동까지 가셨던 거 기억나잖아요. 3번 그래서 명은 정도전을 조선의 하기를 명으로 앞서.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나요? 표전 문제도 여러분 다 들었던 이야기잖아. 조선에 가서 조선이 명예보낸 그 외교문서에 대해서 그 이제 이게 설명 격식이 어긋난다면서 어째요? 명이 야 이거 쓴 놈이 정선 아니야 잡아보내! 라고 보냈던 거 기억나요? 다 들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더 농담도 했잖아. 예전 2012년 그 지방직인가 문제에 실제 그거 나왔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조선 초기 명과 조선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그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조공을 명예에게 바치는 조공 우리에게 피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었다고 기억나요? 오히려 우리가 바치는 건 훨씬 더 많은 걸 명한테 뜯어낼 수 있었던 게 이 당 조공이었다. 이런 이야기 쭉 들었잖아요 실제로. 4번 이방원은 태조의 여동정벌 여러분 이 여동정벌 주도원이 누구냐? 정도전. 얘를 죽인 게 누구예요? 이방원. 그래서 중단된 게 바로 뭐예요? 여동정벌 운동이 중단된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턱대 외운 게 답이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죠? 다음 몇 번? 4번 10번 야 이건 너무 쉬워. 이 맞추라. B는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258페이지 맞죠? 영조 때 편찬된 서적 우리 백과서정 나라가 국가 편찬된 그 유명한 백과서정 그게 바로 뭐라고요? 동국문헌비고. 다음 몇 번? 1번 끝난 거지. 이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볼 건 뭐냐면 동국지리나 동의보감은 광해 때요. 자 헷갈리지 말할게. 이 동의보 같으면 선조 때 이제 간행을 명받았고요. 시작된 거죠. 그래서 광해 때 완성되었던 동국지리나 동의보감. 그리고 동상강목 여러분 유명한 단독형 문제 나오게 됐다. 안정복이 동상강목이 왕으로 굳이 물어본다면 이게 정조 때 이야기.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걸 모르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다음 몇 번? 1번 11번 문제.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이게 연도 외우기 문제예요? 이건 절대 틀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볼까요? 오리농교 241페이지 246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있기도 하고요. 아니 우리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진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런 중국 명이 아닌 이런 이민족에 대한 기본 정책 뭐라고? 교린. 교린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유와 강경책을 병용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일본만큼 좀 달랐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였는데 회유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강경 패는 건데 좀 달래잖아요. 좋게 지내자니까 먹어봐 달랬던 거 기억나요? 그러다가 안 되면 팼잖아요 강경책. 근데 일본은 갖다 다르다 그랬죠. 먼저 뭐 했대? 패고 시작했다. 열라 패고 새끼야 좋게 지내자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일본은 뭐부터 했어요? 먼저 패고 스시마를 정보로 오고 나서 그 다음 뭐 한다겠어요? 회유한다겠잖아요. 3% 개항하고 그 다음에 약조 맺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 삼포기항이 어디 있어야 돼요? 때리고 있어야지. 그럼 어디요? 나가 맞지. 다음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삼포 개항한 후에 그 다음에 약조를 맺잖아요. 여기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일본은 그 뒤로도 조용히 안 지내잖아요. 외란데를 익히잖아요. 첫 번째 삼포이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요때 처음 만들어진 게 뭐야? 비변사고. 그 이후에 을묘예배 때 또 일이 서진이가 을묘예배 때 뭡니까? 비변사를 상설기구하고. 기억나요? 여기서 비변사가 국정 최고로 우뚝 쓰잖아요. 그거 을묘예배 맞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임난의 이후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송환박해서 어째요? 사신 파견했고요. 그 유명한 이제 승려가 내가 누구세요? 사명당 이야기 해줬잖아요. 이 사명당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그거 아닙니까? 응? 갓도 기요마사라고 가등청정이라는 애를 만나갖고 회담하고 있는데 걔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에? 조선의 제일 큰 보물이 뭐냐고. 그래서 사명당이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보물이란 게 갑이 많이 나온 보물이냐고.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 그 보물은 다름 아니 네 모가지라고. 네 목에 붙은 현상금이 얼만데. 그래서 갓도 기요마사 지목을 한번 쓱 만져봤다는. 별로 재미없군요. 자, 아니 옆에 학생이 없으니까 내가 카메라 촬영해주신 표정 보고 말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런 씨. 자, 다음 몇 번요? 1번. 갑니다. 12번. 다음 가부터 다에 해당된 인물로 연결한 거 나와 있죠. 아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쭉쭉 나와요. 자, 모르는 사람 넘어갑시다. 이가만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당시 남인의 이제 체제공 이후에 남인의 그런 유명했던 그 촉망 많은 인재가 이가만인데 이건 잘 모르잖아요. 두 번째, 황사영은 뭡니까? 그 유명한 백사사건 터뜨렸던 내죠. 여러분 아는 사람 볼까요? 김대건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죠. 안정복이 여러분 정말 지치도록 들었어요. 이익의 제자 가운데 둘러 갈라진다. 정약용 일가 같은 경우는 서학과 관계가 있다며, 천주와 관계 있다며, 오히려 안정복 어쩐다고요? 이 천주교를 실하게 까댔다고요. 천황문답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승우는 여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자주 나왔던 이유가 뭔데요? 우리나라 최초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 아는 데로 가볼까요? 이거 안정복이고, 여러분 이거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대건 알죠? 우리나라 최초 신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박해관이 봤잖아요. 기회박해, 병호박해 보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병호박해 때 봤다. 김대건 이야기도 봤고요. 그럼 뭐 나왔습니까? 3명, 이승훈.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지 뭘. 그렇죠? 교재 290페이지 보시면 정확히 소개되어 있는. 오케이? 가볼까요? 자, 자, 오리는 교재 72, 73. 여기가 이제 뭐냐면 애국계몽동이 나와 있고, 102, 103은 소위 말하면 근대의 문화편에서 그 시기에 여러 신문, 언론 활동들이 나와 있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일본의 항무지 개척용으로 저지했던 단체 뭡니까? 이거 보안회잖아요. 선생님 이 이름 포인트가 아니지. 이 단체가 바로 뭐야? 보안회잖아. 이거 보안회로 바꾸면 맞는 이야기지. 맞는 거고, 여러분 쉬운 거. 우리 이종일 절대 틀릴 수 없어. 여러분 황성신문 무슨 신문? 수신문. 남궁이 발행했잖아. 여러분 제국신문 무슨 신문? 암신문. 그게 이종일이 발행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암신문이 때 누가 본다? 부녀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발행해야 한다? 순한글로. 기억나요? 그러면 뭐가 맞는지 알기? 이종일은 순한글로 가능한 무슨 신문? 황성이 아니라 뭐? 제국신문. 그럼 끝나는 거지. X. 3번 최남성,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 이순신 등의.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 애국계몽 사기 뭔지 배웠잖아요. 뭐라 들었어요? 다른 나라에 흑막약이 쓰거나, 에?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나 뭐 미국 갑자기 말해 미국 독립, 아무튼 그 다음에 미국 독립 이야기 쓴 건데 갑자기 근데 정확히 명칭이 안 떠올라서. 그리고 어째 올란 망국사, 베트남 망한이에요. 올란 망국사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 흑막약이 쓰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진짜 애국심 박아니까 이 나라를 구했던 구국의 위인전기 쓰는 게 바로 뭐다? 애국계몽 사기다. 애국계몽 사기 대표인물 두 인물 봤어. 누구 봤어요? 박원식. 누구? 신채호. 최남선이래요. O야 X야? X 다 몇 번? 3번.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기도 했잖아요. 애국가망상에 뭐가 써졌을지. 국이 외인. 거울은 누가 나올 것 같다. 아, 우리 개소문 이야기나. 기억나죠? 혹은 을지문덕 이야기나. 숨을 치면 을지문덕, 당을 물치면 개소문 이야기. 아니면 고려 같으면 강감찬이나. 고려 말해주 최영이나 이성계나. 맞아요? 조성한 이순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실리는 게 바로 뭐다? 애국계몽사. 그와 관련 대표 인물 두 인물 누구? 박은식과 신채호. 자, 특히 이 사람 누구? 신채호. 다음 몇 번요? 3번. 그죠? 4번 한번 읽어보시고. 오케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쯤 합시다. 정말 우리 멋진 성과 얻어서요. 나님 면접도 잘 보셔서 우리 11월은 보자고요. 제가 10월 넘어가면 이제 공지를 띄울게요. 이제 여러분들 9급만 말해서 안 되고 이제 7급을 보는 학생도 일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끝났다 분이 띄우긴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7급 학생도 오늘도 열심히 보셨잖아요. 이제 7급은 오늘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이제 국가 지방직 맞아 7급 학생들 열심히 볼 거니까. 그래서 이제 10월쯤 되면 제가 제자 모임의 공지를 띄워 올리겠습니다. 장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조성호텔입니다. 쳐주지 않죠? 5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의 주권을 올리고 고정 위상을 높여내면, 그럼 우리 뭐 들었어요? 칭제곤원의 여론이 되게 들끓었다. 기억나요? 황제라 친하고 연호를 세는 칭제곤원의 여론이 막 들끓어자 이 과정이 이제 발표된 게 바로 뭡니까? 대한제국 선포였잖아요. 1번 맞고 2번 그 옮겨간 곳이 어디야? 경궁인데 3번 연호는 강무고, 여러분 황제 지게식 기억나시죠? 어디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황구단, 같은 말로 원구단. 근데 현재 남아있는 건 이 건물은 없고 황궁이라는 건물만 남아있다. 이게 황구단 턱에 세워진 그 호텔이 내가 말했죠. 제가 먹어본 모든 뷔페 중에 제일 맛있었던 조선호텔이었다 라고 말했잖아요. 아이 조선호텔이 나한테 그래서 이 정도 광고를 해주면 그죠? 뭔가 잘해줘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제자 모임 때 좀 DC라도 좀 해주고. 꽤 광고 많이 해준대. 그죠? 뷔페 맛있다고, 최고로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대한국 국제, 이게 대한국 헌법이잖아요. 대한제국에. 다음에 몇 번? 3번. 기억나죠? 이것도 여기에 이 문제가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쪽에 나왔던 문제라고. 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평가원이 냈던 문제 중에 이게 실제 나왔거든. 정확히 수능이 나왔던 거야. 정확히 말해줄게. 이거 어떻게 갖고 많은 학생 틀리기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것 보고는 여러분들이 올해 딱 약속을 뭘 걸었냐면, 작년 내가 올인원부터 걸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재작년 수능이었거든요. 2014년도 말에 봤던 11월 봤던 수능 문제였다고요. 요거 위치 갖고 물어본 문제가. 그래서 내가 2015년 이제 소위 말하면 올해 볼 친구들 올인원 수업 때부터 말했잖아요. 내가 제자 모임 할 거야. 어디에서? 황구단 지금의 조선호텔에서 그거 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틀리면 안 돼. 다음 몇 번? 3번. 15번. 이건 맞추라가 빈 거죠. 1번이 대한제국의 고문 정치 이야기 남아있는데 너무 쉬운 이야기죠? 61페이지.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제1차 한일협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문 누구 왔어요? 유명한 외교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 메가타. 메가타 버리는 화폐정리사업도 배우셨고, 스티븐스는 우리 장인환 전명훈이 죽여버린 거 기억나죠? 장인환 전명훈 의거까지 다 보셨어요.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승만이라도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보셨잖아요. 답은 2번. 16번.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만들어줘요? 별책 부록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발 가지고 다니면서 봐라. 왜 나온다. 기억나세요? 아니 더 나가서 이건 여러분들이 별책 부록 안 봐도 알아. 이건 너무 쉬워서. 왜? 수업 도중 내내 우리가 근대를 막 시작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마 언제부터 이야기하냐면 박 교수가 가르쳤던 제자 그룹 이야기에서 시작하잖아요. 내가 김옥규는 뭐 안동김씨고, 홍영식은 당시 영의정 홍순목이 아들이었고, 아니 박용현은 철종의 사이였고, 부마 박용혁이 하면서 쭉 이야기해서 가잖아요. 실제로 박용희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양력만 해서요 한 4-5번 들었을걸요? 틀릴 수 없게 지치도록. 다음 몇 번? 1번.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소위 말하면 논란 있는 인물이 됐잖아요. 봐보세요. 이 자기도 있지만 중추원, 여기 일제강 중추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논란 있는 양력도 보이는 거고, 그죠?
양날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별책표 9페이지 똑같이 써줬어요. 진짜로. 17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나타난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며. 한번 볼까요? 오리는교재 제2권 232, 233, 234페이지에 그대로 나열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갑시다. 첫 번째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죠. 그럼 이전 이야기 보면 되겠네. 이전 이야기가 바로 뭐였어요? 그렇지.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유엔감사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그렇죠? 결정되자 일어난 그 분단을 막기 노력을 두 개 보잖아요. 하나가 뭐였어요?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이고 그 같은 시기에 우린 비극의 땅이 터졌다고요. 비극의 사건이. 그게 바로 뭐다? 제주 4.3. 아니 4.3이면 우리 정부세 1948년 8월 15일 당연히 이전 이야기.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뭘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 발생했던 여수 순천 사건을 맞아요? 정부 수립 이후에 이야기한 거 XO 맞지요? 기억나죠? 그리고 여러분 또 설명했던 게 누굽니까? 김구선생 암살. 여러분 김구는 어째 통일을 지향했기에 맞아요? 이 분단된 단독 정부에서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헷갈릴까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두희가 바로 뭐다? 대한민국 현역 육군 장교다. 다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안두희가 언제 김구선생 암살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남을 것 같다. 내가 여러 차례 표현했잖아요. 강의 보시면 정확히 나오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오히려 여운형은 정부 수립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이다. 둘의 서거 시기 헷갈리지 말 거. 오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개가 바로 뭡니까? 재헌헌법화에서 우리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3대 법만 봤잖아요. 첫 번째 뭐다? 반민법. 두 번째 뭐다? 농지기업법. 세 번째 바로 뭐다? 귀속재단 처리법. 거기에 재헌국회 당시 본 거다. 기억나요? 재헌국회 제정된 3대 법안. 기억님 맞네? 그럼 뭐만 빠지면 돼? 니을만. 다음 몇 번이요? 2번이네. 너무 쉬운 이야기. 18번. 아 이거 말꼬리 잡기 이야기 나왔어요. 오린도교재 250하고 251페이지 보면 딱 나오는 얘기야. 이승만 정부는 1951년 자 일어나지 몰라. 못 만들었다. 자유당. 기억나요? 뭐 앞두고? 발췌견 앞두고 대통령 이승만은 소위 말하면 간선제로 국회 간선으로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힘들었잖아요.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어째요? 처음에는 자기를 지지한 사람을 싹 모아버리는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다? 자유당. 맞아요? 그 자유당이 여러분 선거에 뛰기 시작한 건 1대 총선도 아니고 2대 총선도 아니고 3대 총선부터 맞아요? 우리가 자유당을 만났다. 기억나요? 자유당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었다. 발췌견 앞두고 만든 거다. 근데 자유당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뭐 했어요? 부산 정치파동 일으켜서 발췌견 달린 게 바로 뭐다? 당시 이승만 정부. 유교정제 도중기 봤잖아요 실제로. 2번.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신국가법을 제정해서 누구예요? 그리고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기억나죠?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이유로 북한에 간첩을 몰았던 이야기. 맞아요? 이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이건 보안법 파동. 특히 이런 모습이 언제였어요?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이승만 되게 휘청했잖아요. 선거 중 사망했던 신익희 열풍 뜨거웠고요. 못살게 갈아보자. 기억나요? 이승만 8년생 못살 뜨거웠던 열풍 맞잖아요. 중간에 사망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째요? 남은 야당 후보였던 무소속 후보였죠. 조봉암이 꽤 인기를 얻었다며요. 실제로요. 선거에 지긴 했지만. 그래서 진보 이 조봉암이 이렇게 처형당하고. 기억나요? 그리고 야당 탄압의 신국가보안법. 더 나가서 비판 언론도 탄압했던 뭡니까? 경향신문 폐간까지 다 보신 거잖아요. 2번도 맞는 이야기. 3번. 그리고 1950년대 가장 포인트 뭡니까? 1950년을 상징하는 가장 키워드가 뭐라겠어요? 우리 경쟁의 가장 중요한 외적 변수다. 미국의 원조 경제, 미국의 경제 원조. 이걸 바탕으로 운영된 대표 산업 뭐라고요? 300산업, 밀가루, 설탕, 면화. 기억나죠? 에이 기억 안 날까봐 내가 밀가루 뭐다? 가장 유명한 삼양이었다. 설탕 뭐다? 제당이었다. 기억나세요? 삼성이 모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다. 소개했잖아요. 4번.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죠. 이승만 정부는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 제한을 여러분 4.4.5위께는 뭐예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건 발췌 개헌이잖아요. 4.4.5위께는 뭡니까? 대통령 임기 몇 년? 4년. 몇 번을 제한한다? 중임으로 제한한다. 그런데 단 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한해서만은 위 단서조항 적용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집권이 가능할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대통령 임기조항을 손댄 건 선출 방식 아니죠. 임기조항을 손댄 건 뭐였다? 4.4.5위 개헌. 그 다음 몇 번이요? 4번이지. 이건 발췌 개헌 내용이잖아요. 4.4.5위 개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몇 번? 4번. 쉬운 이야기. 19번. 다음 자료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올인도교재 2권 124페이지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 아는 뭡니까?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바로 문제 풀면 될 것 같고요. 1번. 소유권 분쟁을 인정차나 분쟁을 여러분 X죠? 여러분 기본 토지조사 뭐예요? 기본적 원칙이 신고주의잖아요. 기간에 다 신고라고. 그런데 서로 소유권 주장하면 분쟁의 말씀 뭔다? 증거 따지 증거주의를 부가적으로 채택했다. 우리 다 들은 거잖아요. 다음 몇 번? 1번 끝. 그리고 명목성 이거 다 이야기 들었던 거야. 설명도 다 해줬던. 누구 이름을 쓰기 힘든 거 동중, 문중 토지들 누구 이름 등재하기 힘들었다고. 그래도 안 되면 어째 총독부가 먹어버린 이야기도 봤고. 그리고 강제병합이 시행된 게 1910년대 온 게 토지조사 사업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째 토지 소유권자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총독부 입장에서는 지세 수익이 확 증가한 이야기. 다 본 이야기죠. 그걸 재정 수입 증가로 써있네. 다음에 번요? 그래서 답은 1번. 별거 아니고 20번 가봅시다. 자, 마지막 현대산 문제. 이번에 현대산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나왔죠. 봐봐요. 문항수가 2개 나오냐 3개냐에 따라서 완전 난이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일부 현대산 문제 갖고 일부 친구들 힘들어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보신 거 내용 정말 쉬웠잖아. 현대산 문제 내가 말했잖아요. 이건 틀리면 진짜 엎드려 물어가는 거 너무 억울한 거다. 맞추라고 준 거다 그냥. 기억나요? 갑니다. 올인원교재 264, 270, 27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뭘로 나눠야 돼? 첫 번째가 유신 전으로 먼저 나눠야 하잖아요. 맞죠? 우리 유신 이후 이야기 볼게요. 유신 이후 이야기는 요거 또 뭐예요? 유신이 경계선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유신 때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유신 전 이야기 볼게요. 여러분 그럼 유신 전 이야기 유신 전 박정희에서 본 건 뭐였어요? 여러분 나오고 한번 깔깔깔 웃으면 들었던 것도 기억나요. 제가 왜 태어났다고요? 저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요. 기억나요? 전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니까. 우리 꼬맹이 때 저 초등학교 막 입학하자마자 애워치 낀 게 바로 뭐라 하겠어요?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같이 읽어보기도 했잖아. 그게 1960년대 나왔던 뭐예요? 국가주의 교육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유신을 가는 과정이지. 유신 가는 과정이 요 2개잖아. 이걸 무턱대 연도 외우기 아니라겠잖아요. 박정희 정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되게 힘들었다고. 야당은 김대중 붙었잖아요. 되게 힘들었다니까. 그래서 어째요? 새로운 체제를 짜고 싶었다니까. 근데 가려면 명분이 필요했다니까. 당선이 경제개발 논리로만 갈 수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서 잡았다고? 통일에 딱 잡아온 이야기 들었잖아요. 맞아요? 통일 잡아온 이야기가 뭐였어요? 우리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이제 전개되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화렴 준적이 바로 뭐였어요? 7.4 남북 공동성명. 맞아요? 그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이제 바로 유신을 딱 돌아쓴 이야기. 이를 배웠잖아요. 아니 심지어 내가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면 이제 이래서 내가 이걸 또 밝히는 거잖아요. 1972년 뭐 연도래요. 7월 4일 내가 이렇게 기억했던 게 기억나요? 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7.4 남북 공동성명 못 봤는데 그건 엄마 뱃속에 들었던 이야기고, 유신은 내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겪은 게 유신이다. 기억나요? 이 명분 잡고 유신을 가버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이제 유신에 대한 저항 나온 거잖아. 가장 대표적으로 김대중. 그래서 일본에서 납치해온 이야기도 봤고. 아니 이건 뭐에서 봤어요? 유신의 붕괴 과정에서 봤지? 유신의 붕괴 과정.
그냥 단순히 유신의 저항이라. 이게 유신의 붕괴에 1979년 기억나요? 유신의 마지막 해 이제 뭡니까? 우리 경제 되게 어려웠고요. 제2차 소비파동 때 국민의 불만 드글드글 했고요. 끓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였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여공들의 파업투쟁 맞죠? YH 무역사건 발생했고 그걸 경찰이 어째요? 강경지다 보니까 당시 야당 총재 김영삼이 어째요? 국회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박정 유신체제를 비판했고요. 그러다 유신 정부에서 뭡니까? 김영삼을 국회 제명해버렸고요. 그래서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요? 부산과 그가 태어났던 어디입니까? 거제 그 인근의 마산에서 대규모 시민항쟁 빵 터진 거라고. 그게 바로 무슨 항쟁? 부마항쟁. 그 부마항쟁 진압 과정에서 터진 게 발생한 게 11.6 사건이라고.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순서가 언제예요? 유신자 박정희 정부 때 본 게 이거. 유신을 가는 과정에서 본 게 다. 맞죠? 그리고 이제 유신의 저항 과정에서 그냥 저항? 붕괴 과정에서 보는 거. 이제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럼 순서가 라부터 그 다음에 나가. 다 몇 번요? 2번이네. 다 되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번 문제가 총 20문제가 오는데 근현대 편이 한 8문제쯤 나왔던 것 같고요. 정근대가 한 12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현대사 문제 한두 개 나왔다고 그걸 힘들어하며? 아니 근데 절대로 현대 문제 3개 나왔다고 해서 힘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한테 잘 보러가 준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쭉 보시면 어때요? 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지, 그 맥락으로 수업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왜 여러분의 별책부로 또 줬는지, 아니 절대 수업 시간 때 왜 수업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를 가르치며 수업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수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면 별것도 아닌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본 학생들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봤으리라 생각하고요. 충분히 잘 보셨으리라 믿고요. 생각보다 시험 봤을 때 느낌보다도 막상 채점에서 성적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좋은 성과 면접까지 정말 잘 하시고요.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잘 쉬시고 푹 쉬세요. 진짜로요. 아주 마음 단위로 잘 쉬시고 면접 준비도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11월에 제가 공지 올려놓을 테니까 조선호텔에서 멋지게 봅시다. 여러분의 멋진 승리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